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연쌤입니다. 자, 4월 3일에 있었던 소방직 공채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올해는 아마 시험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에 많이 좀 쫓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그래도 우리가 최소 문법이 2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한 10문제에서 12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시간 안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시험지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문법이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기존에 그래도 한 2문제, 만약에 많이 나오면 3문제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문법이 한 문제가 나오면서 다른 파트에 조금 많이 치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해서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마지막 파이널 특강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관계대명사도 중요하지만 준동사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올해 역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선택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특강 때도 분명히 ing랑 pp 형태 고르는 문제 나온다. 해서 준동사만큼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하시면은 원래는 우리가 관계사 문제가 빠진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또 관계사 말고도 다양한 형태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문제 하나라 하더라도 4가지 선택지가 각기 다른 형태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에 초석을 다질 때는 문법을 명확하게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문법이 문법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법이 완벽해야 독해를 잘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는 올해는 굉장히 평이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저랑 수업을 다 들으셨던 분들은 어휘 부분은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라고 하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 약간 그 형태 변화들 위주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submit, omit, emit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형태의 단어들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어 암기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가 원래 매주 학원에서 보는 어휘 문제 말고 제가 따로 단어 시험지와 답안지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출문제나 동형 문풀로 단어를 잘 정리했었다면은 이번 어휘는 크게 어렵지 않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독해 파트죠. 여러분들 아마 오늘 딱 시험지 딱 보셨을 때 독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무래도 작년보다 작년에 영어 문제가 너무 쉬웠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찌됐든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길 원하셨을 거예요. 출제자분께서. 해서 독해가 우선은 숫자적으로 많으면은 그냥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이번 독해 문제 약간 조금 제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잠깐만요. 네. 자, 문필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전에 독해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 솔직히 메인 아이디어가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정말 반 이상 메인 아이디어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는 뭐야? 주제, 제목, 요지,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많았었다면 기본적인 점수를 다 먹고 들어갈 수 있는데 올해는 솔직히 단 2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메인 아이디어는 확 끌어내렸어요. 얘는 비중을 확 줄이고 제가 이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낱말의 쓰임, 그리고 빈칸 연결어 독해도 올해 2문제 나왔고 지칭 추론 2문제 나온 것도 처음이죠.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여기서 허를 찔렀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일치 불일치는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힘들다라고 했었거든요. 솔직히 지금 2문제 나왔으면 내년에 3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해서 일치 불일치 거기다가 순서 배열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 하시는데 얘네들이 각각 2문제씩 출제가 되면서
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10문제 깔고 들어갔거든. 근데 그거 말고 요지 주장과 빈칸 넣기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는 독해가 굉장히 골고루 많이 출제가 되면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시도가 좀 보이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 이제 제가 여기 유형 분류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아까 제가 올해는 문법이 한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빈칸 어휘나 밑줄 어휘는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줄 어휘 같은 경우는 두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어휘가 됐던 이디엄이 됐던 생활영어가 됐던 크게 어려운 부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 부분은 괜찮았는데, 올해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파트는 독해 파트다. 지금 이렇게 14문제 나왔다라는 거는 앞으로 문제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어떤 연결사나 아니면은 여기 일치, 불일치나 그리고 순서 배열이 지금 다들 두 문제씩 나왔었기 때문에 내년을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탄탄하게 영어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원에서는 기본반 그리고 심화반 이렇게 문풀반 진행을 하면서 실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침 특강을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조금 문제풀이 연습이 부족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침 특강 같은 경우는 10문제씩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하루에 많은 양의 문제를 풀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5과목을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의 문제를 매일매일 꾸준히 습관적으로 풀어야지만 영어의 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올해 4월 3일에 있었던 소방직 공채 전체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